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비상 콘센트부터 나오는데 이제 소화 활동 설비가 뭐냐?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할 때 쓰는 소방대원이 하는 설비죠. 그러니까 소화 활동, 소화할 때 필요한 설비인데 지금 제연 설비하고 그다음에 비상 콘센트하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얘가 소방 전기고 나머지는 소방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먼저 비상 콘센트 보고 무선 통신 보고 제연 설비 보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비상 콘센트는 이제 소방대원이 우리가 그 화재 진압할 때 상용 전원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못 쓰잖아. 그래서 비상발전기 돌아가지고 콘센트 꽂아서 소화 활동할 때 쓰는 설비고, 무선통신 보조 설비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면은 실외에 있는 사람하고 실내에 있는 소방대원이 무선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화재 진압 지시 같은 거, 또 어떻게 뭐 구조가 어떻게 됐다 그런 거 연락하는 거, 그런 설비다 보시면 되겠고, 제한 설비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발생하겠죠. 연기를 어떻게 방출시키느냐, 그런 거, 그 파트를 본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 및 용어 정리에서 비상 콘센트는 층수가 몇 층?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11층 이상층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층 이상 전층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1층이래.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2, 13, 14, 15, 16, 17 이렇게 17층까지 있다고 보자고요. 밑에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상 콘센트를 설비해야 된다 이 얘기죠. 11층 이상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설치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설치해야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 17층에서 11층을 빼. 그 다음에 내 거 더 하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지금은 17층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막 20층이다, 30층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모신단 말이야. 결국 뭐냐? 총 층수 꼭대기에서 11층을 빼요. 그러면은 지금 6개죠? 6개에다가 4거 층 더니까 뭐야? 지금 7개 설치한다 이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비상 콘센트를 우리가 만약에 발화층이 12층이면은 소방대원이 암만 그 우리가 소화활동 설비한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전원 연결해 가지고 뭐 방화 뭐 렌트를 키든 뭐를 하든 뭘 할 때 여기하고 발화층하고 직상층하고 발화 밑에 층 요 세 개만 갖고 이용하지 콘센트를 여기서 끌고 와서 이렇게 진압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상 콘센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7개를 설치를 하겠지만 콘센트에 들어가는 용량은 최대 용량 몇 개를 잡는다? 3개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3개로 잡는다. 뭐 그 얘기도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콘센트 전선의 굵기 구하는 거, 용량 구하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층수가 몇 개, 11층 이상층부터는 다 보다 콘센트를 설치하고 또 지하 3층 이상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콘센트를 갖다 설비할 때 전선의 굵기도 구하고 우리가 콘센트 심볼, 비상 콘센트 심볼도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삼상은 안 써요. 요거 단상만 있는데 심볼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래서 나중에 단면 족구하고 그런 것도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11층 이상층인 경우에는 11층 이상 전층에 설치하고 지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0m 자승 이상인 것은 지하층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죠. 지하층 모든 층에. 그러니까 지금 지하 3층 이상이고 지금 그 다음에 그 엔드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하 3층도 해당되고 연면적이 1000m 자승인 것에서는 모두 설치하는 거 지하층에.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인 것도 우리가 콘센트를 설치해야 된다. 그 비상 콘센트 설치 대상 조건 수시오 3가지. 또는 가로놓기가 나오겠죠. 가로놓기. 예. 웬만하면 가로놓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비상 콘센트의 용어 정의에서 비상 콘센트다 그러면은 상용 전원,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원으로 한전을 받는 거죠.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때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비 발전기 돌아가겠죠. 비상 콘센트는 소화 활동 시에 필요한 전원 용량 훼손을 공급하는 설비 말한다. 최대 이 콘센트 회로 하나가 최대 10개 회로까지 감당하는 거죠. 만약에 비상 콘센트를 11개 설치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2회로를 설치하셔야 돼. 회로가 2개 올라가야 돼. 비상 직류는 1500V 이하. 1.5kV가 1500V죠. 교류는 1000V 이하 말한다. 그러면 교합은 직류는 1500V를 초과하고 교류는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교류하고 직류가 있을 때 저압, 고압, 특고압이면은 지금 교류는 얼마? 우리가 1000V 이하, 1kV가 1000V죠. 이하. 얘는 1500V 이하. 고압은 1000V를 초과하고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한다 이 얘기죠. 7000V 초과. 이거 600V, 750V가 법이 개정됐죠. 이 정도 알고 계시고. 뭐 실기에서 몇 볼트냐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의 전원 및 콘센트 설치 기준에서 비상 설치 기준, 전원의 설치 기준.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은 저하 수전인 경우에는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그죠?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하는 거고, 고압,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량 변압기 2차 측,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1차나 2차나 다 가능하다 이 얘기죠. 고압, 특고압일 때는. 분기하여 전용 배선을 한다.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얼마? 2000. 지금 전원의 설치 기준이에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특정 소형 대성물에 비상 콘센트에는 자가 발전 설비,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ESS죠. 공급한다. 비상 전원으로 설치할 거. 다만 2개 이상의 변전소를 전력을 동시에 받을 거나,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2개 변전소에서 이 건물에 전기를 두 개 라인을 동시에 받는 거, 또는 하나로 받고 있는데 바로 절안돼 가지고 다른 변전소로다가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는 자동으로 절안돼서 우리가 다른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는 비상 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죠. 그 비상 전원 설치 예외 규정 수시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변전소 2개로다가 동시에 공급받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전력을 공급받을 때 정전으로 발생할 때는 어떻게 된다? 전원이 끊어질 때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때는 이런 거를 설비를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외 규정 2가지 적으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따른 비상 전원 중 자가 발전기, 축전지 또는 전기 저장 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그래서 점검이 설치 기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것. 뭐 이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점검이 편리하고 불이 화재 발생할 우려가 적은 장소. 그다음에 그 재해로 인해 물 난리 났다고 막 물 들어오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죠. 그런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고. 비상 전원은 유효 설비가 몇 분이에요? 20분 이상 작동이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30분 되겠죠. 용량을 할 거. 그래서 20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10분이죠. 유도등 20분, 비상 콘센트도 20분.
무선 통신은 30분. 옥내 소화전도 20분 되겠죠. 그 시간도 좀 알아두셔가지고 정리해서 해놓은 것도 괜찮아요. 상용전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을 할 것. 예.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을 하래요. 그 다음에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이다. 뭐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거 두지 말라 이 얘기고,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비상조명등이 우리가 백열전등용이죠. 얘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형광등용이 되는 거고, 심벌이.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설치, 전원 회로의 설치 기준. 비상 콘센트 전원 회로는 단상 얼마? 단상 220V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1.5kV 암페어 이상이다. 이거 킬로볼트가 무슨 성분이야? P상분이죠. 킬로와트는 유효분이죠. 킬로반은 무효분이죠. 그래서 킬로볼트 P상 하나가 최대 얼마? 요거 최소 1.5죠. 그러면 불이 나면은 발하층, 직상층, 발하 밑에 층만 쓸 거 아니야. 최대 몇 개 층? 3개 층이죠. 3개 층. 10개 이상 돼도 3개 뺄게 그 용량이 설비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5 곱하기 3에서 4.5 kVA 이 얘기죠. 최대 용량이. 그 다음에 전원 회로는 각 층에 2개 이상 되도록 해야 되는데, 원래는 단상하고 삼상인데 실제 쓰고 있는 건 단상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할 층의 비상 콘센트가 1개인 회로에서는 하나로 할 수 있다.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어디서?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회로 설비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전원으로부터 각 층에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콘센트 옆에 차단기, 1차 측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기되는 곳이니까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며 충전부가 어떻게 된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전원 측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개폐기한은 그 문에다가 비상 콘센트라고 빨간색으로 표지를 하든지. 그 다음에 풀박스 방청 도장은 두께 얼마?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문의 두께가 1.6mm 철판으로 한대요. 하나의 전용 회로에는 비상 콘센트 몇 개? 10개까지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콘센트 회로 하나에는 얼마까지? 10개까지 한다.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콘센트 3개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개까지? 3개까지 용량을 한다. 그래서 얼마? 최대 4kVA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는 뭘 쓴다? 접지형 2급 플러 접속기. 콘센트에 접지선까지 하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닥수 산출할 때 접지선까지 포함하라 그러면 세 가닥이 되겠죠. 그 접지형 2급 플럭 접속기. 우리가 콘센트 보시면은 2라인 들어가고 녹색 하나 꽂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접지선이야. 그래서 접지형 2급 플럭 접속기를 사용하고,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바지, 접지극을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원의 설치 기준에서 뭐 쓰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가로놓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비상 콘센트의 설치 기준, 웬만하면은 다 노다. 바닥면으로부터 0.8에서 1.5m 이하. 우리가 종단 저항을 전용함에 설치할 때는 1.5m 이하였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다 얘야. 그 특별한 사항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비상 콘센트의 바닥 면적은 얼마? 1000m 자승 미만으로. 각 계단의 출입구에 포함해요. 계단이 2개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 계단을 하는데 몇 미터 이내? 그러니까 계단 문 열고 나가서 계단 나갔는데 5m 이내에 비상 콘센트 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불 났는데 연기 꽉 찼는데 그 찼냐고 한참 복도 가운데 가서 막 휘저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얼마? 5m 이내에
바닥 면적이 1000m 자승 이상인 경우에는 각 층의 계단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 전실이죠. 예. 출입구에 3개 포함해요. 3개 이상인 층에서는 그 층에 2개 계단을 말한다. 다 5m 이내에 설치한다.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각 층의 각 부분의 거리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해서 해라. 그래서 지하 상가 또는 지하층의 면적이 3000m 자승인 경우 또는 수평거리 25m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수평거리는 얼마? 50m로 하라. 그래서 가로놓기 좀 보시고. 비상 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 비상 콘센트 보함인데 지금 비상 콘센트 전원부와 외압의 절연저항 및 절연 내력이래요. 그러면은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20메가옴 이상일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30메가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연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소 20까지는 돼야 된다 이 얘기죠. 절연 저항 값이.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전격 전압이 얼마?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 시력 값을. 예.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전격에 2배하여 1000을 더한 시력 값을 가한다. 몇 분 동안? 1분 이상 견디는 것을 한다. 절연 내력 시험.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시력값을 갖다 적용시키고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한 거는 전격 전압의 2배 한 다음에 1000V를 더한 시력값을 했는데 얼마 동안? 1분 동안 절연이 견뎌야 된다 이 얘기고요. 비상 콘센트 보함. 우리가 보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열고 닫는데 소방대원이 깜깜해가지고 우리가 콘센트 한번 열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되고 표지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보함 상부에는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적색. 예. 다만 옥내 소화전하고 비상 콘센트 보함을 옥내 소화전함과 접속하여 사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 등의 표시 등과 겸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비상 콘센트 함 위에는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하되 옥내 소화전 그걸 같이 쓸 수 있죠. 그때는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비상 콘센트의 가닥수 선정에서 지금 비상 콘센트 전원은 단상 얼마? 220V고 총 가닥수는 3가닥으로 한다. 그래서 전원 2가닥에다가 접지선 1가닥 얘기하겠죠. 그래서 최대 용량은 얼마? 1.5 하나당 1.5 kV 이상이다 이 얘기죠.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봐요. 지하층에 여기 지하층이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m 자승 이상일 때는 이렇게 콘센트 함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11층 10층까지는 설치하지 않고 11층 이상에는 이렇게 콘센트 함을 여기다가 계속 설치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전원선 들어가고 이렇게 2가닥씩. 근데 접지선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접지선도. 그래서 바닥 면적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0m 자승인 곳에서는 지하 전층에 설치하고 지상이 11층 이상층은 11층 이상부터 설치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비상 콘센트가 요거 심볼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삼상은 안 쓰지만 심볼은 아직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돼. 그릴 줄 아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몇 분? 20분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분기 배선용 차단계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이런 상태죠. 여기 또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3상이에요. 근데 요건 뭐야? 단상 콘센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원선 2가닥에 접지선 하나. 그래서 2급 접지형 2급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이 얘기죠. 예, 사용할 때 이게 비상 콘센트 하나 쓰지만 우리가 심볼은 어떻게 해? 얘도 그려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 좀 보자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비상 콘센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대.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겠죠, 전원측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요 전선의 굵기를 구해야 되잖아. 요거. 그렇죠? 요거 전선의 굵기 구해야죠. 단상 2선식일 때 전선의 굵기 구하는 방식은 1200분의 35.6 LI라는 공식이 있어요. 단상 2선식일 때. 그러면 요게 뭐냐? 2가 전압 강하. 단위가 볼트가 되는 거고, 얘가 뭐냐? 길이. 단위가 미터가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부하 전류. 단위가 암페어가 돼. 그러면 지금 단면적을 구했어. 얼마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KC 규격에 맞춰야죠. 1.5 스퀘어, 2.5 스퀘어.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4 나오죠? 4 스퀘어. 요거 요렇게 두 개 더하면 6 나오죠? 6 스퀘어. 요거 두 개 더하면 10 스퀘어. 요거 두 개 더하면 16 스퀘어.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26인데 25. 여기까지만 소방은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KC 규격에서 지금 1.5, 2.5, 4, 6, 10, 16, 25가 공칭 단면적이다 이 얘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요거 이제 정리된 거고 이제 보자고요.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죠. 콘센트가. 비상 콘센트가 5개야. 근데 5개지만 불이 나면은 3개 층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용량은 얼마? 1.5짜리 3개 해서 최대 4.5kVA라는 얘기죠. 얘가 피성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단면적 얘는 1200분의 35.6 LI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전압이 220V인데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이 전압 강화를 2% 했대. 2%. 요거 전압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볼트가 단위죠. 그래서 1000에다가 220에 2%니까 0.02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 단면적 구하셔도 단답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여기서 요 길이 여기 총 길이가 얘로다가 주어지겠죠. 뭐 50m다. 길이가 주어지겠죠. 얼마라고. 길이 안 주어지면 못 푸니까. 그러면 35.6 그 다음에 길이가 50m. 요 I죠, I. 지금 우리가 P는 VI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킬로와트, 와트. 그러니까 와트는 단상이고 우리가 킬로 단위를 쓴 거죠. 용량이 크니까. 그러면 P는 VI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작은 게 요거를 10의 3승 개념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단위가 V분의 P죠. 왜? 지금 여기서 P라고 썼는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PA이고 P로 표현하지만 출제하신 분은 그냥 P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봐야 돼요. 킬로와트인지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볼트 암페어인지. 여기가 4.5죠. 최대 몇 개? 3개까지만 쓴다 그랬잖아. 5개, 6개에서도 꼭 용량은 3개. 4.5에 3 곱하면 전체 용량 나오겠죠. 여기다가 10의 3승 하면은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몇 암페어짜리? 몇 볼트짜리? 220볼트짜리. 그럼 볼트 날리니까 요 단위가 뭐 나온다?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서 여기다 들어갔더니 얘로다가 2.6 스퀘어가 나왔어요. 요거 스퀘어가 미리 단위죠. 요렇게 스퀘어가 나왔어. 요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쓰지는 않고 1.5, 2.5, 4 스퀘어 있죠? 그래서 단면적 얼마 쓴다? 4 스퀘어다. 그래서 요거를 25까지 암기하시라 말씀을 드린 거죠. 요런 식으로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선의 단면적을 구하셔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전선의 단면적.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공식을 갖다가 암기하신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전압 강하. 전압 강하의 단위는 볼트인데 퍼센트로 주어질 거예요. 전압 강하 2%라고. 그러면 220에 2%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5.6에다 L은 길이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50m 들어가고. 요 전류 구하는데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용량을 3개까지만 적용시키더라. 그래서 용량 구할 때 우리는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놈은 비상분이다. 그래서 VI 공식으로 쓴다 이 얘기죠. 그래서 VI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만약에 용량이 킬로와트면 역류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문제 있더라고. 그거는 문제 가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얘를 구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렀더니 26이 나왔대. 2.6이 나왔대. 그러면 2.6 스퀘어를 갖다가 전선 만드는 회사에다가 나 좀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왜? 나만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칭 단면적 KC 규격을 암기를 하셔서 2.6이니까 2.5 쓰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0.1 스퀘어가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 2.5 나왔어. 그럼 2.5 쓰는 거 맞죠? 근데 2.5보다 크니까 그 다음 규격이 누구야? 4, 6, 10, 있겠죠? 16, 25. 그러니까 누가 써야 돼? 4스퀘어짜리 전선을 구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단면적 구하는 것까지 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요 회로는 콘센트 몇 개까지? 10개까지 하나로다가 잡았을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불이 나더라도 3개 층만 갖고 소방대원이 사용하니까 용량은 10개 있다고 10개 1.5 곱하기 10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1.5 곱하기 3을 해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예. 비상 콘센트도 소화활동 설비고 20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원할 때 우리 몇 가닥? 3가닥이 기본 가닥수야. 근데 출제하신 분이 접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2급 접지형 2급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는 거고. 바닥 면적 얼마?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요것 엔드야 엔드. 1000m 자승 이상일 때는 지하 전층에 설치하고 11층 이상층에 설치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용량은 하나가 1.5인데 최대 몇 개까지 잡았을 수 있다? 3개까지 잡았을 수 있다. 이때 공식 단면적 구하는 건 얼마야? 1002분의 35.6 LI로 풀더라. 요 전류 구할 때 전압 220대 용량인데 최대 몇 개? 3개까지. 근데 비상 콘센트가 2개 설치되어 있대요. 그렇다고 곱하기 3 하는 게 아니죠. 2개면 곱하기 2만 하셔야죠. 3개 이상일 때는 3개까지만 최대 적용시킨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비상 콘센트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그 비상 콘센트 문제 우리가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 그래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로 바로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